1592년 그해 봄 조선에는 너무도 잔혹한 바람이 불어닥쳤죠. 평화롭던 아침을 깨고 동해 바다를 가득 메운 일본 함선들의 물결은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조선 땅을 향해 거침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서막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조선은 불과 몇 주 만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토록 참혹한 위기 속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나라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꾼 기적 같은 승리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육군은 연전연패를 거듭하며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죽지세로 북상하는 왜군 앞에 조선의 산천은 피로 물들었고 한양은 함락되어 궁궐은 불타는 연기로 뒤덮였죠.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정처 없이 피난길에 올랐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나라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과연 누가 이 거대한 비극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은 조선의 바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왜군은 육로를 통해 빠르게 북진하는 동시에 수군을 동원하여 서해를 통해 곡창지대인 호남을 점령하고 보급로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만약 조선 수군마저 괴멸된다면 한반도는 완전히 왜군의 손아귀에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다를 잃는다는 것은 곧 나라의 숨통이 끊기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이때 모든 이의 시선이 한 인물에게로 향했습니다. 바로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었죠. 그는 이처럼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고뇌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운명,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의 생사가 달려 있었으니까요. 지도 위를 짚은 그의 손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의 표정에서는 이 난국을 반드시 헤쳐나가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만으로는 거대한 적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처럼 보였죠. 조선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았습니다. 육지에서는 이미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고 바다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군 선단은 거침없이 서해를 향해 진격하며 조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고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오만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은 이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기적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한산도 대첩이라는 위대한 승리 뒤에 숨겨진 치밀한 전략과 리더십의 비밀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이 난국을 타개할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뇌했죠. 육지에서 연전연패의 비보가 잇따라 들려왔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바다, 즉 조선의 마지막 희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장군은 왜군의 전술과 심리를 꿰뚫어 보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우세하고 사기가 드높았지만 그만큼 오만하고 한편으로는 단순한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적의 약점을 간파한 장군은 이를 역이용할 기발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곳은 바로 한산도 앞바다였습니다.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지만 주변에 크고 작은 섬들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었고 특히 견내량과 같은 좁은 해협이 곁에 있었죠. 장군은 이 독특한 지형이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적을 유인하여 섬멸할 수 있는 거대한 함정으로 보였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판을 뒤집을 절호의 기회처럼 말이죠. 그는 이곳에서 조선 수군의 상징과도 같은 하깃진 전술을 펼치기로 결심합니다. 하깃진은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치듯 넓게 포위망을 형성하여 적을 가두는 진영이죠. 이 전술은 적의 기동을 제한하고 조선 수군의 화력을 집중하여 적을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곧 조선 수군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핵심이었죠. 장군은 판옥선이 굳건한 방어선이자 주력 함선으로서 적의 전진을 막고 거북선은 마치 돌격대처럼 적진 깊숙이 파고들어 혼란을 야기하며 적의 대열을 흐트리는 역할을 맡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전략의 성공은
예군을 한산도 앞바다로 정확히 유인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의 오만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수의 판옥선을 미끼로 삼아 견내량으로 유인한 후 예군이 좁은 해협을 지나 넓은 바다로 나왔을 때 그들을 완전히 포위하여 섬멸하는 것이 그의 그림이었죠. 이 치밀한 유인 작전은 마치 노련한 낚시꾼이 물고기를 꿰어내듯 적에게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먹이처럼 보였을 겁니다. 당시 일본 수군의 지휘관이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연이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 수군을 얕잡아 보고 있었고 자신의 함대가 무적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이순신 장군은 바로 이 와키자카의 오만함과 조급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던 겁니다. 그는 과감하게 소수의 병력을 보내 왜군을 도발하고 그들이 쫓아오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조선 수군은 장군의 지시에 따라 밤낮으로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대열을 유지하고 정교하게 움직이는 연습을 반복했죠. 한산도 앞바다의 지형을 익히고 하객진의 펼침과 오므림을 숙달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이대한 장군을 향한 깊은 신뢰가 엿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조국의 운명을 짊어진 전사로서 곧 다가올 거대한 전투를 향해 담담히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략과 병사들의 굳건한 의지가 한데 모여 판을 뒤집을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던 거죠. 이제 바다는 거대한 무대가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바다는 거대한 무대가 될 일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아침이 밝아왔죠. 1592년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그들이 치밀하게 설계한 거대한 덫을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먼저 소수의 판옥선 함대가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마치 미끼처럼 일본 수군을 유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죠. 예군 지휘관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조선 수군의 규모가 작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별다른 의심 없이 좁은 견내량 바다를 벗어나 한산도 앞넓은 바다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조선 수군을 한 번에 섬멸할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이순신 장군이 교묘하게 깔아놓은 함정이었죠. 왜군 선단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이순신 장군의 깃발이 힘차게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깃발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승리를 향해 나아갈 거대한 서곡을 알리는 신호였죠. 드디어 하객진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하기 날개를 펼치듯 판옥선들이 좌우로 웅장하게 움직이며 예군 선단을 둥글게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을 겁니다.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의 지휘 아래 조선 수군은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적을 가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군 병사들은 순식간에 자신들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극심한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사방이 막힌 채 도망칠 곳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거북선들이 맹렬하게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거북선은 그 독특한 형태로 예군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튼튼한 철갑으로 무장하여 적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예선 한가운데로 깊숙이 파고든 거북선은 사방에서 불을 뿜는 화포로 예군 선단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용이 불을 뿜는 듯한 모습이었을까요? 뱃머리에 달린 용머리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 안에서 발사된 포탄들은 외선들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예군의 목선들은 조선 수군의 강력한 화포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포격과 예상치 못한 전술에 예군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고 그들의 전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조선 수군의 판옥선들 역시 거북선의 활약에 힘입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객진의 강력한 화력은 왜군 선단을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포탄과 불화살은 외선들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바다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불타는 배들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침몰했고
수많은 왜군 병사들은 바닷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들의 절규와 혼란스러운 외침이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조선 수군은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은 채 압도적인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결단과 냉철한 지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전투는 조선 수군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불타는 외선들의 잔해만이 가득했고 승리의 함성이 드넓은 한산도 앞바다를 가득 메웠습니다. 병사들은 환호하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함 속에서도 벅찬 감격과 자부심이 교차하고 있었죠. 이순신 장군은 고요한 눈빛으로 승리의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승리, 한산도 대첩은 단순한 해전의 승리를 넘어 임진왜란의 전세를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조선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수군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해전으로 인해 일본 수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그들의 보급로는 심각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이는 육군 작전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며 임진왜란 전체의 흐름을 조선에 유리하게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한산도 대첩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천재적인 지략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조국을 지키려는 병사들의 불굴의 의지가 한데 모여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인물의 불굴의 정신과 뛰어난 전략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인물의 불굴의 정신과 뛰어난 전략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이 한산도 대첩의 승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과거의 영광스러운 한 페이지를 넘어 우리는 이 전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산도 대첩은 그저 수많은 적선을 격파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단순한 해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 지도자의 지혜로운 결단과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가 얼마나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해 보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보이지 않는 희망 속에서도 치밀한 분석과 예측할 수 없는 전략으로 전세를 뒤집는 기적을 만들어냈죠.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처럼 그는 혼돈의 바다에서 조선에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사들을 지휘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용기와 투지를 이끌어냈고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단지 전쟁터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들 앞에서 때로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 한산도 대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명확한 목표와 냉철한 판단, 그리고 굳건한 의지만 있다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죠. 이는 비단 국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시련들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다를 수호하고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감과 용기를 주고 있을까요? 그의 지혜와 불굴의 정신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의 본보기가 되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한산도 대첩의 이야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우리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산도 대첩의 승리가 곧 전쟁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은 또 다른 거대한 시련에 직면하게 되는데 다음 이야기에서는 명량해전의 기적 같은 전개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